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예비순환 시작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에 2차 시험 보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시작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기본 민사송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올해 시험은 다 잘 보셨어요? 올해 여기서 이제 해다가 이제 발표해서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계속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좀 여유 있게 쉬엄쉬엄 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근데 하여튼 민사송법이 처음 여러분들이 동차 때 공부도 하셨겠지만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철저히 기본 강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강의 계획서 보고 한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인을. 그 뒤에 강의 계획서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 강의 계획서하고 오늘 소장 할 거예요, 소장. 두 개 다 자료를 강의 계획서하고 소장하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 강의 계획서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 일단 강의 일정과 시간에서 이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제 총 18회인데, 강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 30분, 3시간 반 강의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일단 그 본대로 기본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이제 지금 기본서 볼 시간은 지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서를 확실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암기장 병행 강의를 처음으로 해볼 거예요. 저기 강의 여기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전에 동차반 때도 그렇고, 삼순환 때도 그렇고, 같이 병행해서 해가지고, 그날 진도 나간 범위만큼 이제 암기장에서 간략하게 이런 판례가 이제 이 판례 입장을 간단히 소개하고요. 그걸 암기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 첫날이다. 그러면 이제 3시간 반,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10분 쉬고 하면 실제 강의 시간은 3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그 해당 진도 범위 내에서 공부했던, 이제 지금은 기본 강의니까, 판례, 그러니까 중요 판례 암기하는 그런 시험을 매일 보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강의는 6시부터 시작이니까, 오후 5시 20분부터 5시 50분까지 30분 정도.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나간 진도가 별로 없다 그러면 판례가 몇 개 안 나올 거고, 근데 점점 많아져요. 막 나중에 10개, 20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 가면 갈수록 그 양이 많아지니까 지금 천천히 워밍업을 하시고, 이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사례 시험을 이제 워밍업이니까 그렇게 한 60분 정도로 해서 내가 그 몇 개 찍어줄 거예요. 몇 개 찍어주면 그거만이라도 좀 딸딸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지금 말한 대로 민사송법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장 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노트 가지고 일단 개관을 하고 책을 확인하고 나중에 암기장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3회독 이상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그런 학습을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수강특전하고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 출제 경향.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시험 봐봤지만은 올해는 좀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지 않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안 나오고, 1번 문제는 공동수송하고 기판력 그런 거, 2번 문제는 특별한 거 해가지고 누구나 다 못 푸는 그런 문제를 냈고, 3번 문제가 쌍불취하고 기일지정 신청 이 정도인데
하여튼 가장 큰 특징이 언젠가부터 한 3년 전부터 이제 뒷부분에서 거의 5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합쳐서 50점이 뒷부분이었죠. 그러니까는 뒷부분이라는 게 이제 기판력, 상소, 다수당사자, 청구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강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뒷부분을 빨리 가야 돼요. 기판력, 상소, 다수당사자, 청구, 복수 여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시험도 요새 법무사 시험 출제 경향에 비춰서 거의가 한 50% 이상, 60, 70%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를 빨리 잘 해놓으면은 민사소송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 올해는 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들 특히 이번 특별한 거 같은 거는 뭐 다 못 쓰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 못 쓰는 시험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차피 점수 차이도 안 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시험 문제 중에서 아주 잘 아는 거 중간 정도 아는 거, 아예 모르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보통 분배를. 근데 이제 올해처럼 특별한 거 같은 문제는 누구나 못 쓰니까 이거는 20점짜리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써도 10점은 못 썼을 것이고, 막 법점 베끼고 어떻게 얽고 설고 하면은 7점, 8점, 뭐 이 정도는 맞아도 굉장히 고득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점 차이가 안 나요. 법점 베끼고 대충 거짓말 치는 거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작년에 이제 마지막에 그 2개년 판례를 해가지고 거기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것까지 강의하고 막 그렇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돼. 내년 마찬가지로 최근 기출은 이거 분명히 판례는 나눠드렸거든요. 나눠드렸는데 물론 공부를 안 했겠죠. 그래서 특별한 거 나오겠어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점점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민법 같은 경우에는 친상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친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렇게 식으로 범위가 넓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뭐 이걸 대비해서 막 찾아다니고 막 지엽적인 문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못 쓰니까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 예상한 사람 빵프로겠어요. 빵프로. 그러니까 다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1번 30점짜리 문제하고 뒤에 10점짜리 두 개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점수를 잘 맞아야 돼요. 이런 데서 30점짜리는 요쯤 가야 되겠구나. 별로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였죠. 1번 문제가. 그죠? 그래서 공동소송 기판력 해가지고 전부 판결 일부 항소 막 상소까지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 잘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흔히 아는 게 이제 쌍불치하고 기일정 신청인데 기일정 신청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는 결국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결국은 그래서 많이 나니까는 여기서 너무 지역적인 거에 대해서 저기 하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법무사 시험 출제 경향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잘하는 거, 반쯤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빼버리고 지금부터 하는 게 여기죠. 여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제 경향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제가 강조하는 건 뒷부분이 많이 나온다. 뒷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뭐 거기 문제 구성 출제 내용 것까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출제 경향에 대한 대비. 그래서 대비는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뭐 그죠?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씩 열심히 하면 뭐 붙겠죠. 뭐 그지? 생각을 하시고. 예, 근데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저기 한 거 계속 강조하지만은 거기 5번 동그라미 5번 부분은 민사소송의 제일 어려운 난제, 기판력 상소, 다수상의 청구 복수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여러분 민사소송법 실력은 확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마지막 3순환까지도 뒷부분에서 그냥 그 출제 가능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도 안 나오고 이상한 것들만 다 내가지고 좀 그랬는데 근데 분명히 내년에는 그런 데서 나올 거예요. 많이 올해 한 해 이랬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법문사전 그래도 하여튼 판례에서만 나오니까, 중요 판례에서만 나오니까는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3번 민서 강의 계획이잖아요. 거기서 본 대로 맨 처음에 지금 시작하는 게 예비순환이죠. 예비순환. 예비순환은 기본서 정리. 기본서 하고 지금 계속 암기장은 계속 할 거니까는 암기장이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가장 지금 시기에서는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례를 갖다가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판례는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암기장에다가 또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철저하게 기본 이론에 충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요거 끝나면은 이제 기본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기본 사례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철저하게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 이론이 있어야 사례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례 강의 할 때 사례 풀이 구조,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사례 풀이 구조.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 기본 이론이 된다면 사례 풀이 구조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짜고 시험도 보고, 이때는, 이제 판례 시험이 아니라 이제 사례 시험을 뭐 이틀에 한 번씩이든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사례 강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세 번째는 이제, 요거 기초로 해서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시험 보는 거를 2번 정도 거치는 것 같아요. 이거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초 사례들을 한번 시험을 매일매일 보고, 요거 끝나면 중급하고 고급. 그러니까는 가장 어려운 사례들을 이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시험은 사례 시험이 나오니까, 그죠? 사례를 철저히 연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암기장은 이때마다, 그러니까는, 이때 지금 암기장이 지금 여기 처음에 했잖아요. 처음에 정리하고, 이때 사례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하게 될 거예요. 암기장. 그 다음에 2번 할 때도 암기장 하고. 이래서, 그러면은, 할 때마다 한 4번에 사회독을 하게 되겠죠, 사회독. 그래서 그냥 딸딸딸 거의 딸딸딸 암기 되게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험 전날 암기장을 전범일 1회독 해서 간다. 근데 물론 올해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올해 좀 논의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은 거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브리타는 어쩔 수 없고 여기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훨씬 잘 쓸 수, 남들보다는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회독 해가지고 마지막 목표는, 시험 전날 제가 매번 이제 마지막까지 이런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마지막 목표는 시험 전날 전범위를 1회독 하는 거예요. 전범위를 1회독.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100%. 출제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전범위를 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전날 이걸 다 못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합격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범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암기장을 계속 확인하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 중에서도 이제 이게 특히 기본서 정리부터 여기까지 쭉 정리하면은 내년에 민소법 본시험 가서는 충분히 합격 점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지금 첫 단추니까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네 번째, 마지막에, 최종 판례, 최종 판례가 아니라 최근 판례, 매년 2개년, 3개년을 하는데, 한 2개년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전 건 다 책에 있으니까. 최근 판례들을, 내년, 거기, 시험 보기 전, 그죠? 8월 판례 공부 나온 것까지. 그래서 올해, 요 시험도 실제로는, 여기 있긴 있었는데, 그게 있긴 있었는데, 강의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료는 나눠드렸는데, 어쨌든 그걸 비추어서는 최근 판례를 갖다가 이것도 꼭,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불이타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계속 확인하고,
그래서 본시험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충실하게 맞춰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민소법뿐만 아니라 민법, 뭐 형법, 형소 다 똑같겠죠. 거의 과정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첫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강의 진도표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1등의 기준이니까 항상, 강의 진도표대로는 못 나가요. 항상, 그죠? 항상 진도는 밀리니까는 1등의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예습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상 예습까지는 필요 없고요. 복습을 철저하게, 복습을. 그래서 복습을 해서, 왜냐면 뭐 혼자 예습해봤자 잘못하면 시간 낭비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복습 위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 듣고 이제 정리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날은 강의를 철저히 들어서 복습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1등의 기준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제 진도를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지금 본 대로 기본서에다가 이제 아까 본 대로 암기장하고, 그다음에 노트는 항상 갖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일단 한번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책을 정리하고, 이게 주된 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암기장은 끝날 때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암기장을 딸딸 암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확인만 하면 돼요. 여기서 공부했던 거 보니까 판례가 이렇구나. 키워드는 뭐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할 때 또 확인하고, 세 번째 공부할 때 확인하고, 복습할 때, 특히 복습할 때요. 그렇게 해서 자꾸 거기서 확인할 때마다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하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야지, 그냥 암기를 위한 암기는 절대로 그건 해나만 해요. 전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초를 잡기 위해서 기본서를 하지만 결국은 이 기본서도 이제 사례 강의를 하기 위한 그거잖아요. 사례 강의는 기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례가. 왜냐면 여러분 본시험 사례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도 기본서하고 사례 강의를 했으면 또 기본서하고 사례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거꾸로 하는 게. 그래서 어떤 뭐 A 유형의 사례가 나왔다. 그리고 또 책에서 그런 그 기본 논점이 있다. 그랬을 때 기본 논점을 공부하고 사례 공부하는 것보다 사례를 공부하고 기본 논점을 하면 훨씬 쉬워요. 그게. 알죠?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그럼 훨씬 빨리 하고, 그렇게 해서 요 구조도 이렇게 대입시키고, 암기장에서 계속 이렇게 해요. 사례를 하고 암기장 대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빠르니까, 그건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게 한 전초 단계로서 기본서를 철저히 연습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례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위한 기초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강의 계획이나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이 전자칠판으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제가 혼자 읽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날이라서 개관하는 게 좀 많아요. 개관. 여러분들이 물론 다 실력이 좋으셔서 다 알겠지만은, 일단 오늘 첫날 개관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노트 1페이지. 이게 노트 1페이지예요. 여기부터 하겠어요. 그 다음에 노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가서 할 테니까는, 예, 그래서, 일단 민사소송 오늘 개관인데, 여기서부터요. 그러면은, 이제, 민사소송법이 언제 적용되느냐. 그럼 일단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2억을 대여해줬는데 안 준다. 그럼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겠죠. 그죠? 소장. 그래서 이거 나눠준 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간이 소장이 이렇게 보면은, 이 소장을 이렇게 제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소장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록형도 처음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간단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당사자를 쓰고, 원고 피고 쓰고, 그죠? 청구 취지,
원고가 바라는 바, 그죠? 피고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 피고부담 가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 취지의 3대 요소를 쓰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다가 청구 취지를 청구하는 그 원인, 그게 이제 요건 사실이죠. 요건 사실.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면 마지막까지 지울 정도로 요건 사실 많이 하게 될 텐데, 일단 오늘 처음 나온 요건 사실은 대여금 청구죠. 대여금 청구. 대여금 청구의 요건 사실은 세 가지다. 그래서 첫째, 소비자 계약 체결 사실, 돈을 준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이게 세 개가 요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곧 민법 끝나면 민사소송법 하게 되겠지만, 민소법도 철저히 요건 사실 위주로 많이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요건 사실 위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도, 그 다음에 사례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답안지도 그렇고, 다 요건사실. 그러니까 요건사실로 목차도 만들고, 내용도 전부 요건사실로 쓰고, 그 위엔 쓰지 말고. 알죠? 철저히 그렇게 몸에 배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도 빨리 붙고, 여러분들 실무 나가서도 훨씬 잘 쓰게 돼요. 알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시험은 당연히 잘 붙을 테니까, 실무 나가서 연습하는 것까지 하여튼 같이 염두에 두고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가 5개 있죠, 소장에.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목차가 5개 있죠. 5개 있다. 어쨌든 이런 소장을 제출한다. 그럼 이제 이때 소장 제출했을 때부터 이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죠. 민사소송법이 적용돼서 맨 처음에 소장을 제출했을 때 그죠? 판사가 소장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소장 심사를 해서 이 소장에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지, 또는 청구가 특정돼 있는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당사자를 보니까 여기에 원고 피고에서 피고 김 씨라고 돼 있다. 그러면 이 김 씨는 저 당사자 특정이 안 됐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당사자 특정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정 명령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건물을 명도하라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이것도 어느 건물인지 모르잖아요. 저 신림동 몇 번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둘 다 불특정이 되는 거죠. 불특정인지 특정인지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특정이 됐을 때, 불특정일 때는 일단 이렇게 해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정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 그죠? 보정하면. 근데 보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소장을 쫓아내는 소장 각하 명령을 한다.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 그래서 각하라는 건 안 받아준다는 뜻이죠. 소장 각하 해가지고 명령해서 절차 진행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첫 번째 절차 진행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게 통과됐다. 보정 명령에서 보정을 했거나 또 특정이 됐으면 다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장 부분은 복사본이죠. 그걸 피고한테 송달을 하는 거죠. 소장 부분. 여기다 소장 부분을 받아가지고 소장 부분을 송달한다. 그래서 소장 부분은 피고 수만큼, 피고가 뭐 3명이다. 그럼 소장 부분도 3부 제출하고, 뭐 5명이다. 그럼 5부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송달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근데 피고가 소장 부분 송달 받은 날로부터 뭐 진도 나올 때 알겠지만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안 했다. 그랬을 때는 변론을 안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버려서 절차를 끝내버려요. 그냥 두 번째로. 이런 절차를 거친다. 여기 대해서 보고. 근데 얘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출 의무에서 제출했으면 다시 또 소송이 진행되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는 소송 요건을 심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은 이제 소죠, 이게 소가 적법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에요. 소가 적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그죠? 적법 요건을 구비했는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는 3가지 요소로 돼 있다. 뭐죠? 법원, 당사자,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이거 청구 취지의 청구원이, 그죠? 법원, 당사자, 청구 3가지로 돼 있고, 여기서도, 소는 적법 요건을 갖추려면, 법원은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당사자는 소송 능력, 변론 능력 등등등 당사자가 재판을 받기에 적법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청구는 소액으로 해가지고, 뭐 권리보호자, 권리보호익, 뭐 소금, 장성심, 무지하게 많죠? 거기 이렇게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을 전부 심사를 해요. 판사가 전부 심사를 해요. 이게 요까지가 소송 요건 심사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흠이 있다. 흠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하고, 보정 안 하면 이때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를 부적법하다고 그래가지고, 흠이 있으면 소는 부적법하잖아요. 그죠? 부적법 소 각하 판결하고, 이것도 항상 매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한 논점으로 나오는 그런 논점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대부분 여기요. 소의 소송 요건, 여기가 중요하죠. 요 중에서는 소송 요건이 중요하다. 시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송 요건을 통과를 했어요. 소가 적법하다 그래서 통과를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소송 요건을 통과하면 이제는 원고가 갑이 을한테 배여금 반환 청구권, 청구했으니까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심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권 존부만 심사한다. 원고 청구권 존부만 심사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본안 재판이라고 그래요. 본안 단계, 본안 재판. 그러니까 요거는 본안이라는 청구권 존부를 심사하기 전 단계라고 그래서 본안 전 단계라고 그래요. 본안 전 단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답안지 쓸 때도요. 이게 첫째, 이게 적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법 여부 이렇게 논점이 되고, 두 번째 본안 판단 이렇게 항상 큰 틀로 가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적법과 본안. 우리가 본안 청구권 존부 판단하기 전이니까 본안 전 세 가지 소장 심사, 소장부 피고 송달, 그다음에 소송 요건 심사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는 청구권 존부 원고가 대여금 받는 청구권 있는지 없는지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고 변론기일로 가는데 이건 임의 절차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것만 알고 원칙적 변론기일이니까 변론기일부터. 그래서 변론기일 날 해가지고 주장 항변, 그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쭉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기에 성숙할 정도 재판이 진행됐으면 변론을 종결해서 재판을 끝내죠. 그 다음에 법원이 이제 판결을 선고하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게 본안이죠. 그래서 판결 선고할 때도 이제 판결 형태인데 원고가 승소한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걸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러죠. 청구 인용 판결. 원고한테 청구권이 있으면 원고 승소, 청구 인용 판결. 그다음에 원고 패소 판결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 인용과 기각. 그죠? 그 청구와 그죠? 이렇게 해서 청구권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본안 단계죠. 그래서 적법 단계, 본안 단계, 본안 전, 본안 단계 이렇게 딱 기억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씩 오늘 첫날이니까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재판이요, 재판. 법원이 하는 소송행위죠. 법원이 하는 소송행위가 재판이란 말이에요. 재판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판결, 결정, 명령이 있어요. 판결, 결정, 명령. 그래서 판결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예요. 그게 판결. 그래 판결은 세 개 있어요. 여기서 본 대로 소각각 판결, 그죠? 청구 인용 판결, 청구 기각 판결 이렇게 판결은 세 개 있어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본질적인 거, 그죠? 부적법 소각화. 그 다음에 본안에서 원고 청구권이 있으면 승소, 청구 인용, 청구권이 없으면 청구 기각 세 개가 있다. 판결.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결정이나 명령은 부수적인데 결정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1차 때 했던 가압류 결정, 뭐 가처분 결정 이런 거 부수적인 것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명령은 재판장이 하는 것.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더 세분하자면 요 판결하고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에요. 법원이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명령은 재판장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요거잖아요. 소장각하 명령. 이거는 재판장이 심사를 해서 보정하는 각하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책에서 자세히 읽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그죠?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판결 결정 명령.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또 주의할 게 이게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게 본안 전이고 그죠? 본안 전. 그냥 본안에 들어가서는 청구권 존부만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답안지 쓸 때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게 여기 본안 전은 소 아직 청구를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소 전체 다 이거 전체 다를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소의 적법 여부.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이래야지 청구를 각하한다 그러면 많이 감점을 한다고 그래요. 첫날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청구를 각하한다는 건 없어요. 그죠? 청구권 존부는 안에 들어와서 그 우위는 항상 소니까 소를 각하한다. 그래서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감점을 당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들어왔으면 이때는 또 철저하게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를 인용한다, 기각한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소를 인용한다,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는 또 감점을 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본안 전은 소, 본안은 청구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여기까지 해서 쭉 빨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이 선고되면은 여기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제 기판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4대 논점 중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논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판력 논점.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점 중에 하나죠. 기판력. 그 다음에 여기서 진 사람은 상소를 제기하게 돼 있어요. 상소.
그래서 두 번째 어려운 거 상소. 그 다음에 이렇게 1대1 소송에서 그냥 다 끝났죠. 이제 기판력 상소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파생 유형으로 세 번째가 청구를 여러 개 있을 때 청구의 복수. 그 다음에 플러스 네 번째 다수 당사자.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쟁점이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이제는 법무사 시험에서도 얘네들이 60, 70% 이상이 나오는 주제가 됐어요. 이제 4대 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앞에를 빨리 하고 뒤 거를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기로 하고 네, 근데 이 4대 난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여기는 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짜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대한 공식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만 입문하기만 힘들지 좀 나중에 가면요. 이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부분보다 더 수월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공부하고 그때를 가서 공부하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개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오늘 가서 많이 매일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 제출, 심사, 소장 보험 송달, 소송 요건. 그래서 쭉 본안 들어서 변론길, 그다음에 변론길 날 재판하는 방식이 이제 변론길 날은 사실의 주장, 사실을 주장과 부인하고 항변하고 하는 거하고 증거 조사를 해요. 증거조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단계별로 할 거예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기판력, 상소, 통고, 다수상소 요거를 규율하는 법이 민사소송법이에요. 요걸 규율하는 법이 민사소송법이고 민법은 어디 들어가겠어요? 민법은 여기 원고 승소냐 패소냐 원고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는 게 민법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권리가 있으면 승소하고 민법상 권리가 없으면 패소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절차법이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판사 편의를 위한 법학이에요. 민사소송법은 철저히 판사 편이에요. 판사한테 불편한 거는 전부 서로 가까이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답안지 쓰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수험 요령으로 판사 편의를 위한 법학이다 이렇게 먼저 기억해 놓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개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겠죠, 뭐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암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걸 맞춰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여기에요. 이제 소장 보고 그 다음에 답변서 보고 준비 서면 판결, 그죠? 판결 이렇게. 요거를 이제 요거 가지고요. 나눠드린 자료 요거 가지고 하나씩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대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인데 시험에서는 소장 중요하고 판결이 훨씬 중요하죠. 판결. 여기에서 기판력 뭐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 답변서나 준비서면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 크게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먼저 전체를 간단히 요걸로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소장에서는 이제 아까 문대로 원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원고, 피고. 그래서 청구 취지 2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래서 청구는 요건 사실 쓰고 그죠? 입증 명부 증거 제출하고 첨부 서류 한다. 그렇게 됐고 요걸 기초로 해서 그럼 이건 이제 원고가 제출하는 거죠. 그럼 요건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쓰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을 쓰면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해가지고 이제 피고가 나는 돈을 안 껐다 갚았다 뭐 해가지고 뭐 입증 방법까지 이제 대응해서 그대로 제출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처음에 서류는 소장하고 답변서고요. 그 다음부터 주고받는 건 준비서면이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원고 측 준비서면, 피고 측 준비서면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주장 입증이 판결하게 성숙하게 됐다. 그럼 변론 열기가 성숙하다 그러면 변론을 열은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요 말은요. 민사소송은 원고 대 법원이에요. 왜냐면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있게 돼 있어요. 의무가 있다. 그래서 법학은 다 권리 의무의 대응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잖아요. 만일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없으면 법원이 재판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럼 판결 안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 청구권이 있으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판결을 써야 돼. 판결은 반드시 내려야 돼. 알았죠? 헌법상 의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거지 귀찮게 못하려 그걸 하겠어요. 물론 돈 받고 하지만. 그래서 보고.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한 응답이 주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응답이 이유고, 이유. 이렇게 응답한다. 그래서 판결문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주문에서 판단된 거예요. 여기만 기판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기만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그러고, 지금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그리고 이유중 판단은 여기서는 기판력이 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서식에 여러분들이 오늘 첫날이니까 이게 가장 기초고 이 서식에 좀 여러분들 확실히 머릿속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뭐 소장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답변서 어느 부분, 뭐 판결문 어디 뭐 얘기하면 그 부분이 여기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좀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트에서 첫 번째 하는 개관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면 형식에 좀 더 익숙하게 해놓은 다음에 교과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기를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요 자료로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암기장이고 자, 예, 여기부터요.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거 기록형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한 번만 연습하고 오늘 아니면 이거 뭐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록형이랑도 연계돼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소장이라는 거 이제 표제를 쓰고, 그 다음에 원고 김갑동, 그 다음에 주소 쓰고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원고는 이렇게 김갑동 여기 한문을 쓰죠. 한문하고 주소 이 두 개 한문하고 주소를 써서 특정을 한단 말이에요. 특정. 이게 특정이죠. 여기 김갑동, 중구 소공동에 사는 김갑동은 대한민국의 다른 김갑동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특정이 된 거죠. 특정은 이렇게 한문하고 주소를 써서, 그래서 옛날엔 주민등록번호를 썼는데 이게 주민번호를 이제 지금은 대법원 여기가 쓰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주로 안 써요. 그래서 한문하고 주로 이제 주소를 써서 한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 쓰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소송 대리도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위치를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피고도 마찬가지. 최삼시 한문 쓰고 주소 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특정이 됐죠. 그러니까 특정이 됐다. 아까 본 대로 여기가 불특정됐으면은 소장 심사에서 보정 명령을 하고, 보정 안 하면 이제 소장 각하 명령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긴 특정됐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소장의 청구 사건, 그저 사건명을 쓰고 대여금 청구의 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 수험에서 이제 청구 취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청구 취지는 이제 원고가 바라는 바죠. 원고가 바라는 바, 원고 전부 승소 했을 때를,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써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지급하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청구취 맨 처음 쓸 때 피원목행 이렇게 외우거든요. 기록형 할 때 사법연수원 같은 데서 피고는 원고의 목적물을 어떤 행위를 하라 이렇게 여기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청구취 쓸 때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는 거죠. 소위 등, 말소 등기, 건물 철거, 대지인도 건물 철거, 태국 청구 막 여기서 나오는데 기본이 피원목행. 그리고 거기 부가어는 항상 원고 피고 사이에서 낀다. 여기서 뭐 연대라든지 뭐 동의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원고 피고 사이에 쓴다. 이런 것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기록할 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막 복잡하게 쓸 때 피원목행 알고 있으면 편해요. 일단 요거 쓰고 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으면 막 섞여버리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 외워놓으세요. 피원목행. 요 순서대로 한다. 그리고 사이 껴놓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비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니까 피고가, 부담자가 빠졌네. 부담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집행 할 수 있다. 가집행은 작년에 불이탄은 이거였죠. 작년에 불이탄은 가집행이 나왔죠. 그죠? 예, 그런 거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누구나 못 쓰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불이탄 나왔을 때는 이렇게 법전 좀 잘 베끼면 그걸로서 충분하니까 그렇게 정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중요하고, 나는 판결을 구한다. 그래서 원고 전부 승소했을 때 바라는 바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바라는 바에 대한 요건을 쓰는 거죠. 요건. 그죠?
민법에서 말하는 요건 사실들. 그죠? 그래서 피고는 여기서 본 대로, 아까 요건 사실이 뭐였죠?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돈 준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간단하니까 그렇지만은, 좀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니까, 이렇게. 요건 사실이, 소비대차 계약을 했고, 돈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장, 기록형 쓸 때, 과연 여기 청구 원인 쓰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건 사실의 목차화예요. 목차화. 요건 사실을 목차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서도 판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변호사들이 쓴 소장이냐, 사무장이 쓴 소장이냐. 그런데 요건 사실을 현출시키면 변호사가 쓴 소장으로 보는 거고, 아니면 사무장이 쓴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요건 사실을 목차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걸 목차.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예컨대 채권자 대위권이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피보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권리불행사, 피대의 권리, 이렇게 목차하면 훌륭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건 사실을 목차화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민소법, 민법까지 끝나면은 이거는 거의 몸에 체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목 잘 안 나눴지만 왜냐면 너무 간단하니까. 그죠? 그래서 피고는 몇 월 며칠 원고에게 저기 3억 원을 변제일 같은 해 9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언제요? 2018년 7월 1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죠. 대여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돈은 3억을 꿔줬다. 그죠? 이행기는 9월 30일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더라도 대형을 반하지 않기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요건 사실이 사실 다 들어간 거죠. 그죠? 소비자차 계약, 돈 지급, 이행기 도래 사실.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청구원인은 요건 사실을 써서 원고 청구 취지 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원인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증거, 입증 방법, 뭐 해가지고, 갑제의로증 차용증서. 그러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호증이라고 그래요. 문서, 그죠? 원고가 제출하는 문서는 갑호증. 그 다음에 피고가 제출하는 건 의로증. 독당 참가인이 제출하는 거는 병호증. 그까지 있어요. 갑을병. 그 다음에 그 밖에 입증 방법은 진행,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서류. 소장 부분 한 통. 여기 피고수하고 소장 부분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그죠? 피고 한 명이니까 부분 한 통만 내면 되죠. 그 사람한테 송달할 거. 그죠? 피고가 5명이다. 그럼 5통 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납부서 이거 돈 낸 거. 인지. 그죠? 돈 낸 거. 그 다음에 아까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소송대리인 위임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며칠짤 서울중앙지방 귀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이거는 딱 떠올려. 특히 중요한 거는, 당사자란하고 청구원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당사자란과, 여기 이제 청구원이 합쳐서 청구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증방법 첨부 서류인데, 얘네들이 필요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걸 안 쓰면은 소장 각하 명령에서 소장 각하를 당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청구가 이제 이번 주는 맨 이것만 할 거예요. 당사자 청구. 여기서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증 방법과 첨부 서류 나머지 것들. 얘네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보충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험에서도 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장, 요걸 기초로 해서 많은 소장들이 이제 만들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거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답변서예요, 답변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장은, 그러니까 실무 나가면 원고가 제출하는 서면은 빨간색을 칠하고요. 피고가 제출하는 건 파란색을 칠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제출한다. 그래서 답변서.
그래서 사건, 이제 이때부터 사건 번호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2019년, 가는 1심이죠. 가가 1심, 나가 2심, 다는 3심. 그죠? 1심, 2심, 3심. 그 다음에 이건 합의 사건이죠. 그래서 합의부는 2억 초과. 아까 3억이었죠? 그러니까 합의부죠. 2억 이하는 단도. 이하는 단도. 이건 뭐 계속 할 테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개관이니까 간단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가단 이렇게 하겠죠. 2억 이하면 가단, 가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가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고 최삼식, 김갑중 최삼식이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피고의 소송 대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러면 목차도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고는 전부 승소했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3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청구 취지 답변은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거죠.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피고가 전부 승소했겠죠. 그죠? 이거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니까 원고가 부담한다. 이게 상식적으로만 알아두고 이거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 답변도 여러 개 나오니까 일단 이 오늘은 서식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데 주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그럼 피고는 원고한테 돈을 꿔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장 일시에 금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걸 갖다가 나는 돈을 꿔줬던데 안 껐다 그런 거잖아요. 안 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동사 때 간단하게 했지만 이건 부인이에요. 부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부인의 답변서라고 그래요. 부인의 답변서. 안 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원고 주장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의 주장 뭐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안 껐다. 부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나머지는 뭐, 그래서 원고 청구는 안 껐으니까 부당합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제3지방법원 민사부.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인의 안 껐다. 그럼 부인의 답변서라는 거 하나 저기 해두고, 그 다음 페이지는, 답변서, 두 번째는 이제 답변서.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요. 이제 똑같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똑같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도 똑같아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 이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여기선 여기 앞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에와 차이만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히 체크만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첫 항을 보면, 1항을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7년 7월 1일 3억 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9월 3일 정하에 차용한 사실 이를 인정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 돈 껐다. 돈을 껐다. 자백을 하고.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변제 기훈 2018년 12월 이 대여 금액을 1억 8천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 감액하기로 합의한 게 뭐냐면 2천을 우리 민법적으로 하면 면제를 해줬다는 거죠. 면제. 그죠?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민법상. 2천만 원을 면제해줬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9일 1억 8천을 더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급하였다. 이거 지급하였다는 것은 3억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2억 8천이라고 합시다. 2천. 예. 2억 8천. 이렇게 갖고 2억 8천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면 요거는 2억 8천을 변제한 거죠. 변제. 그죠? 변제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보겠지만 면제나 변제는 얘네들을 항변이라고 그래요. 항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본안의 항변. 왜냐면 청구권 존부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청구기각은 본안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안에 들어가서 원고의 청구권이 없다고 해주시오. 그래서 본안의 항변이라고 그래요. 대충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했었을 테니까. 그래서 앞에는 부인의 답변서고 요거는 자백과 항변의 답변서예요. 자백과 항변의 답변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일단 오늘은 가볍게만 보세요. 그래서 입증 방법. 그럼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럼 피고가 제출하는 게 의로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증, 의제 의로증, 합의서. 요거는 면제죠. 면제 합의한 거. 감액하기로 면제. 그 다음에 의제 이유증, 영수증은 뭐죠? 변제한 거.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부인의 답변서와
항변의 답변서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오늘은 가볍게 왜냐면 이제 교과서 들어가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기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날짜하고 서울중앙지검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로 예, 똑같이 이번에는 답변서가 무슨 특징이 있느냐 답변서를 했고 여기 똑같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근데 이번에는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소를 각하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소를 각하당해도 이 소를 각하해도 이거는 원고가 진 거예요. 원고 패소예요. 여기다 씁시다. 소각화만 당해도 원고가 진 거예요. 부적법 각하했다 원고 패소가 된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서 소를 각하해달라. 부적법 각하해달라. 이렇게. 그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인데 이 사건 소는 소송 요건의 아까 뭐 당사자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좀 권리 능력이에요.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한테 대한 소입니다. 또는 중복 소재기 아직 안 했지만 중복 소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으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거를 본안 전 항변이라고 그래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변. 전에 항변이라고 그래요. 아까 본안 전에서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본안 전 항변. 앞에서 했던 거는 본안의 항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거 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본안 전 항변. 본안 전 항변은 소를 부적법 각하해달라는 항변이 본안 전 항변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노트를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여기서, 여기 파란 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본안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본안 전에 소를 부적법 각하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본안 전에 소를 부적법 각하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주시오. 이런 거를 본안 전 항변이라는 거예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변을 한다는 거고. 알겠죠? 소를 각하해달라는 게 본안 전 항변이에요. 근데 본안에 들어가서 여기 원고 패소 청구 기각을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 여기는 본안에 들어왔잖아요. 본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서 본안에서 청구 기각을 해달라는 거 본안에 들어왔으니까 본안의 항변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건 본안의고 여기는 본안 전이고. 알겠죠?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근데 처음 공부할 때 이 본안전하고 본안을 굉장히 구별을 못 해요. 구별을 못 했는데 지금 확실히 구별을 해서 물론 실무 나가면 저거는 같은 날 법정에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죠. 한 자리에서 시간도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면 저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무 나가면 딱 본안전하고 바로 본안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막 혼재돼서 섞여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실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수험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항상 이렇게 본안전, 본안, 적법 본안으로 항상 나눠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됐죠? 본안전 항변과 본안 요거하고 본안의 항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럼 다시 가서 이제 요게 이제 본안전 항변이에요. 소를 각하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럼 형식을 알겠죠? 아, 이렇게 저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준비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형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건 번호 원고 피고해서 원고 수긍된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그래서 다음 쭉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원고가 제출하는 준비서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식은 이제 그 피고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이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 실무 나가면 준비서면을 잘 써야 돼요. 준비서면을, 많이 쓰고, 잘 써야 되고 그런 건데, 수험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중간에 소장 답변서 다음에 서면이 준비서면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판결. 이제 판결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기판력 같은 게 막 나오니까. 판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해서 사건 번호 쓰고 원고 피고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변론 종결일. 이게 수험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변론 종결일이 아주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서 모든 기준점이래요. 기준시기가 된다. 알았죠? 그래서 청구권이 있냐 없냐 존부 판단하는 것도 변종시를 기준으로 하고 소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하는 것도 변종시를 기준으로 하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도 변종시고 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변종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변종시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소장의 첫 번째 응답이 주문이라고 그랬죠. 청구 취지에 대한 응답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 밑에는 청구 취지를 써주게 돼 있어요. 피고인 원고에 3억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했는데 1항이 어떻게 해서 피고인 원고에 3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원고는 뭐예요? 전부 승소했죠. 전부 3억 전부 그죠? 만약 2억을 지급하라 그러면 일부 승소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전부 승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는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뭐라고 그랬냐면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청구 인용 판결, 그죠? 그래서 그 노트에는 있는데, 여기 소장에다가요,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렇게는 안 써요.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이런 거 주문은 없어요.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렇게 알았죠? 이런 건 안 써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피고는 원고에게 3억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딱 써줘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노트에 나오겠죠. 왜 그러겠어요?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 가지고 아무런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줘야 피고인 원고 3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 이행 명령을 써야지만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구체적 이행평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게 대법 항소심 가면 항소를 인용한다. 상고를 인용한다. 이거는 그냥 다 법률적 표현이고 실제 항소장이나 이제 항소심 판결이나 상고심 판결에 이런 거는 쓰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런 판결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판결문은 주문은 쓰질 않는다. 그래서 구체적 이행 명령을 써준다. 이렇게 돼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 이유예요. 주문하고 이유, 그죠? 주문하고 이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이유에서는 갑자기 지금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뭐뭐를 변제기를 정해 대연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까지가 문서하고 증인해서 이렇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이유 중에서 판단되는 것은 증거, 사실, 의무, 요게 알았죠? 증거하고 사실 인정, 의무 이렇게 세 개가 판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험에서 볼 때 이유적 판단 이런 거구나. 그래서 증거하고 사실, 그죠? 이런 것들이 판단된다. 이 정도로만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하고 이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이 주문 판단. 여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뭐 너무 당연히 잘할 테지만 지금은 서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판력이 안 발생한다는 거. 지금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이에요. 원고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한 형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왔는데, 똑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변론 종결, 주문.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죠? 이거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문에 써요. 이건 주문 표현이에요. 주문에서 표시한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기각하면 강제 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각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쓰고, 그 다음에 이유 해서, 이거는,
그다음 본대로 이제 여기선 쭉,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장 하나, 이런 증거 같은 것만 가지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기각한다. 그래서 주문 이 정도로 쓰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구기각 판결 형태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판력은 여기만 발생하고, 이유는 안 발생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서식으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변론 종결, 주문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각합 판결이에요, 소각합 판결. 맞죠? 주문에서 소각합 판결. 그죠? 이거는 소를 부족법 각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에서, 이 사건을 당사자 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라고 해서 이제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이죠. 여기까지가 소각합 판결. 그러면 이제 판결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겠죠? 청구인용 판결, 청구기각 판결, 소각합 판결. 그죠?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소장, 그 다음에 답변서, 판결. 요 정도만 오늘 첫 시간에 개관을 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10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